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이번 영상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저 테크몽이 고르고 고른 알리 꿀템 추천 영상입니다. 이번에 제가 가져온 제품들은요, 테크에 관심 없는 분들도 쓰기에 정말 좋은 생활용품이라 집에 하나씩 있으면 정말 편리한 공구류, 그리고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할 때 너무 좋은 빔 프로젝터랑 AR 글라스를 준비했는데요. 저 제품 대충 고르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몇 개월 동안 진짜 수백 개 제품들을 비교해가지고 좋은 것만 가져왔는데, 그럼 잔말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제가 요즘 매일같이 차고 다니는 이 애플워치처럼 생긴 이 스마트워치, 샤오미 레드미 워치 5입니다. 요즘 글로벌 스마트워치 시장 점유율 1위가 어딘지 아세요? 애플워치를 만든 애플? 원래는 그랬는데 최근에 샤오미가 애플을 제끼고 스마트워치 시장 점유율 1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Mi Band 9이랑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레드미 워치 5예요. 제가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가 아니라 이 제품을 메인으로 차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배터리. 보통 갤럭시워치나 애플워치는 AUD 켜놓고 쓰면 하루 정도밖에 못 써가지고 매일매일 충전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그런 워치들은 잘 때 충전을 하다 보니까 수면 측정 기능이 있어도 잘 안 쓰게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얘는요, 갤럭시 워치나 애플워치보다 사용시간이 최소 10배, 많으면 20배까지 오래가가지고, 그리고 갤럭시 워치나 애플워치에 쓸 수 있는 대부분의 주요 기능들을 쓸 수가 있어서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 안 쓰고 얘만 쓰고 있습니다. 얘는요, AUD 키고 수면 측정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해도 배터리가 2주 가까이 가고요, AUD 끄면 3주 넘게, 여차하면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가려고 해요. 만약에 갤럭시 워치나 애플워치를 뭐 AUD 켜고 수면 측정도 하고 운동도 했다? 그러면 아침에 완충하고 나면 밤에 집에 가기 전에 배터리가 이미 거의 다 닳아서 화면이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얘랑 배터리 시간 비교하게 되면 차이가 최소 10배, 많으면 20배 가까이 난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얘가 기능이 부실한가? 갤럭시 워치나 애플워치처럼 별도의 앱을 설치할 수 있는 거는 얘가 좀 안 되긴 해요. 그래서 얘는 진짜 스마트워치가 아니라 밴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기능이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습니다. 문자나 전화 알림 너무 잘 오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샤오미 워치류나 밴드류들은 전화 알림은 받을 수 있었는데 버튼을 눌러가지고 받고 이 스피커나 마이크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통화하고 이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잘 되고요. 카메라 셔터 기능이나 폰 찾기 기능도 잘 되고, 날씨 연동도 잘 되고, 워치페이스도 많고, 다운받을 수 있는 것도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알리랑 얘기해서 가져온 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달러로 따지면 약 60달러. 하나로 환산하게 되면 8만원대라서 너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번 영상에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 4달 정도 메인으로 쓰다 보니까 나름의 뭐 단점이나 주의해야 될 점도 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이 레드미 워치 5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아셔야 될 점은 바로 화면 크기. 저 같은 경우에는 손목의 두께가 표준에 가까워서 찼을 때 이런 식으로 그럭저럭 나쁘진 않거든요. 하지만 손목이 얇은 남성분들이나 여성이 차기에는 조금 큽니다.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랑 비교하면 크기는 뭐 이런 느낌이고요. 갤럭시워치 울트라랑 비교하면 폭은 조금 좁긴 한데 높이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얘가 좀 큰 편이에요. 그리고 갤럭시워치나 애플워치는 제품이 좀 비싼 만큼 사파이어 크리스탈이라 그러죠. 이 유리 내구성이 좋아가지고 끓김이 적은데, 얘는 좀 가성비 제품이라 그런 것까진 적용이 안 되어 있는지 글라스에 스크래치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좀 신경이 쓰인다 하면 이런 필름 같은 거 뭐 한 4,000원 정도면 구입을 2개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스크래치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은 붙이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운동 기록이 이런 레드미 워치가 갤럭시 워치나 애플워치에 비하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운동도 실제로 해보고 걸음수도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애플워치랑 갤럭시 워치, 레드미 워치 5를 차고 10km 정도 달리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셋 다 자체 GPS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폰이랑 연결하지 않고 단독으로 운동 경로를 기록할 수도 있고, 나중에 폰에서 확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수치를 보면 세 제품 모두 조금 차이가 나긴 한데 전부 다 10km 언저리로 나왔고요. 경로도 튀는 구간 없이 다 비슷하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박수도 세 제품 모두 비슷하게 측정이 돼가지고 저 생각보다 이 제품의 측정 정확도에 대해서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걸음수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딱 100걸음, 1걸음, 2걸음, 3걸음, 4걸음 이렇게 실제로 세면서 걸어봤거든요. 놀랍게도 갤럭시 워치랑 애플워치는 진짜 딱 100걸음이 나왔고요. 레드미 워치 5는요, 그거보다 조금 부정확하긴 하지만 그래도 95%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95걸음으로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100걸음으로 테스트했다 보니까 한 걸음만 틀려도 오차 범위가 되게 커지는 게 아닐까 싶어서 한 10,000걸음 정도로 테스트 해보려고 했는데요. 1부터 10,000까지 숫자를 한 번도 실수 없이 셀 자신이 없어가지고 10,000걸음은 좀 그렇고 한 1,000걸음 정도로 걸어가면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애플워치랑 갤럭시 워치의 정확도는 진짜 높게 잘 나왔는데, 레드미 워치 5는 그거보다 조금 떨어지는, 그래도 꽤나 정확한 96.5%의 신뢰도로 꽤나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요, 뭐 가격 생각했을 때 운동 기능도 충분히 쓸만한 수준이라 생각되고요. 배터리는 괴물 수준으로 오래간 데다가 다른 기능도 생각보다 괜찮은데 8만원대다? 그러면 너무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라 생각돼가지고 이렇게 가장 먼저 소개해드렸어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요즘 매일같이 메고 다니는 연세 수납맛 백팩입니다. 제가 사실 얼마 전에도 이 벤지 백팩이라고 2만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한 이 백팩을 소개해드렸는데, 얘를 제가 오랫동안 좀 메인으로 써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이 끈이 정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좀 치렁치렁 나불나불거려 되게 좀 보기가 좋진 않았고요. 이렇게 펼쳐 쓸 수 있는 수납 공간도요, 이 지퍼를 열고 쓰자니 너무 이게 달랑달랑거리고요, 닫고 쓰자니 이 높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안쪽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공간을 좀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벤지 백팩도 뭐 가성비 좋고 뭐 좋은 건 알겠는데, 조금 더 예쁘고 고급스러운데 기능도 좀 더 좋지만 가격은 한 5만 원이 안 넘는 그런 제품이 없을까 싶어서 제가 여러 가지 가방을 좀 사봤거든요. 결론을 결국 찾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 가방이에요. 디자인이 일단 벤지 백팩보다 훨씬 고급스럽습니다. 옆에 있는 끈도 이렇게 다 정리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스트랩이 다 곳곳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벤지 백팩은 박음질되어 있는 부분도 노출이 그대로 돼 있고, 옆에 있는 끈 부분에도 박음질이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근데 얘는 포인트가 되는 가운데 스티치 부분을 제외하거든요. 박음질을 전부 다 숨겼습니다. 이걸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 이 부분에 박음질이 돼 있긴 한데 이거는 덮개로 가렸고요. 옆에 있는 끈 부분도 박음질을 안으로 다 가려가지고 굉장히 디자인이 깔끔해 보여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질감 자체를 조금 다른 걸 썼는지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럼 이제 가방에서 가장 중요한 내부 공간은 어떠냐? 얘도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벤지 백팩처럼 용량 확장이 가능한데요. 벤지 백팩은 메인 공간에서 이 폭이 좀 좁아가지고 내부에 물건을 넣기가 조금 불편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 내부의 폭이 진짜 넓어가지고 이 메인 공간에 물건을 넣기가 진짜 편리해졌고요. 그리고 또 이 가방이 좋은 게 캐리어에 집 넣듯이 이렇게 좌우로 펼치는 게 가능한데, 이 앞에 보면 이렇게 지퍼를 열었을 때 서브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 이 부분도 이렇게 펼쳤을 수 있는, 책 넘기듯이 다 쫙 펼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 메인 공간에 보면요, 가운데 이렇게 지퍼가 있고 여기 이렇게 마개가 있잖아요. 요거 왜 있는 것 같아요? 예상하신 것처럼 이 가방은 이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압축팩처럼 부피가 큰 짐을 넣고 압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패딩 같은 부피가 큰 걸 가방에 넣으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했는데, 이 가방을 이용하면 이렇게 압축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사용 방법은요, 여기 있는 지퍼 내리고요, 안에 부피가 큰 짐을 넣고 지퍼를 닫은 다음에 여기 있는 마개를 열고 동봉되어 있는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안에 공기를 빼면은 이렇게 압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를 이용하면 따로 캐리어 같은 거 들고 다니지 않아도 옷을 마구마구 넣을 수 있어가지고 간단한 여행이나 출장 갈 때 이 가방만 메고 다녀도 충분할 정도로 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 정말 좋아요. 참고로 이 지퍼는 잘 밀폐가 될 수 있게 좀 열고 닫는 게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지퍼를 사용할 때 다른 손으로 여기 있는 고리를 잡고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이 여행 갈 때 쓰면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요, 뒷부분에 있는 공간에도 태블릿하고 노트북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따로 있는데요, 이런 귀중품들은 분실에 되게 주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럽같이 치안에 좀 조심해야 되는 나라에 가시는 분들 보면 이런 귀중품이 있는 곳에는 따로 자물쇠를 구입해가지고 잠궈서 다니는 분들도 많은데, 얘는요 TSA 락이라고 기본적으로 자물쇠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번호를 이용해서 쉽게 자물쇠를 열고 닫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항에 사용하는 표준 규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탁 수화물로 보낼 때 만약에 여기 귀중품이 들어가 있다, 이게 TSA 락이 아니라 그냥 자물쇠거나 막 그러면 이 가방을 막 찢어가지고 막 확인하고 이렇게 되는데, 얘는 TSA 락이기 때문에 마스터키를 공항에서 여기다 꽂아가지고 이걸 안 찍고 내부의 물건을 확인할 수 있어서 진짜 좋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행 같은 데 가면은 우산 같은 걸 들고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는 옆에 이렇게 우산 꽂이가 있어가지고 우산을 이렇게 꽂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우산이 좀 젖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넣기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이 앞부분에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에 우산을 넣게 되면 이쪽에 공기가 순환돼 가지고 물 같은 게 있으면 밖으로 배출되고 바깥에서 공기가 들어가서 안쪽을 말려주기도 하는, 그러면서 안쪽은 다 이렇게 방수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물기 있는 짐을 보관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산 말고 나는 물기 있는 좀 속옷이나 옷가지 같은 걸 좀 더 넓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걸 또 까보시면 이 안쪽 부분에 굉장히 넓은 방수 주머니가 여기 또 있거든요. 그래서 물놀이 갔을 때 좀 젖은 옷가지들을 놓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도 놓고 이쪽에도 놓고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제가 왜 초반에 연세 수납마라고 하는지 알겠죠? 짐 수납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안쪽에 메시망도요, 여기 이렇게 두 개로 따로 나눠가지고 각각 이렇게 마감도 깔끔하게 해가지고 가죽으로 이렇게 놨고요. 그리고 이 메시망은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이렇게 또 메시망 큰 게 두 개가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마감 처리된 것도 너무 좋지 않나요? 예전에 벤지 백팩도요, 이렇게 메시망이 있긴 했는데 중간에 놔두는 것도 없이 하나로 그냥 크게 들어가 있었고, 또 이 안쪽에는 밑에 부분에 따로 메시망이 없고 그냥 이대로 통짜라서 공간 활용 측면에선 좀 아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진짜 공간 활용이
대박입니다. 여기도 진짜 넓어요. 또 외부에는 히든 포켓이라고 신박한 공간이 또 이렇게 있고요. 여권이라든지 자주 꺼내는 물건들 여기 넣어놓으면 굉장히 넣고 빼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캐리어 같은 데 고정할 때 쓸 때 좀 편하라고 스트랩도 만들어놨지. 그리고 이거 메고 좀 오래 있으면은 어깨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 또 쿠션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얘는 진짜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려고 진짜 온갖 기능 다 넣어놓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행용 가방이든 데일리 가방이든 정말 어디서든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2등으로 이걸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제품 하나하나를 좀 길게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좀 간단한 제품을 하나 소개해드리자면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지난 영상에서 가장 빨리 품절이 되었고 가장 많은 분들이 앵콜을 요청하셨던 노트북 거치대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노트북 거치대를 사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튼튼했고 가장 다양한 각도로 조절이 가능한 데다가 제품을 올려놓고 회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따다다다다 소리가 나는데, 만약에 길이가 좀 부족하다면 이런 식으로 길이 조절도 되고 밑에 받쳐주는 부분의 각도도 노트북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도 가능한, 게다가 구입하면 이렇게 파우치까지 주는 진짜 괜찮은 제품이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구입하셨고 이번에도 저번이랑 가격이 비슷한 약 14달러, 하나로 환산하게 되면 2만 원이 조금 안 되는 40대 후반 가격으로 가져왔으니까 이번에도 이거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지난 알리 영상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구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집에 하나씩은 꼭 있으면 진짜 편리한 전동 공구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제 채널에서 정밀 드라이버는 굉장히 많이 소개해드렸지만 이런 가정용 공구는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소개를 좀 못해드렸었는데요. 근데 드디어 괜찮은 제품을 찾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렇게 다양한 공구들을 좀 사용하고 있고 공구를 이용해가지고 작업하는 게 좀 취미라서 공구함까지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가지고 많이 쓰고 있는데요. 마침 최근 웍스라는 이 가성비 브랜드에서 이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제품명은요 웍스 WU135로, 이게 공구 다루는 분들한테 이게 굉장히 핫하거든요. 평이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일단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요, 다른 전동 툴에 비하면 얘가 진짜 가볍고요, 이 앞뒤 길이가 진짜 압도적으로 다른 거에 비하면 짧아요. 그러면 요 길이가 짧으면 뭐가 좋냐, 좁은 곳에서 작업할 때 이런 거 있으면 막 치여가지고 제대로 작업을 못 하는데 얘는 이게 짧으니까 작업 공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플래시 들어오는 것도 다른 제품들은 손잡이에서 떼면은 바로 꺼지는 이런 제품도 좀 흔히 있는데 얘는 한번 작동하게 되면 잠깐 손을 떼고 있어도 이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플래시에 불이 들어와 있는 이런 편의 기능도 되게 좋고, 옆에 이렇게 바지걸이나 벨트에 걸 수 있는 벨트 거리도 있다는 것도 정말 편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공구들을 써보면서 느낀 점은요, 이런 수공구들은요 정말 크기가 작고 가볍고 힘 센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얘가 바로 딱 그런 컨셉의 제품이라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얘는 배터리 포함해서 무게가 1kg도 안 되는 정말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요, 그래 얘가 뭐 가볍고 작은 건 알겠다. 근데 옆에 보면은 12V라고 써 있잖아. 이게 힘이 세다는 거는 좀 오버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가 낼 수 있는 힘, 그러니까 토크는요 좀 오래된 제품이긴 하지만 14.4V의 아임삭 제품보다 더 세고요, 18V의 보시 제품보다도 더 셉니다. 물론 이제 비교 대상이 좀 오래되지 않았냐, 어쨌든 이 제품들도 베스트셀러 제품이거든요. 그런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아니 12V인데 얘네들보다 토크가 세다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기술의 발전이 진짜 대단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점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쓸 가성비 공구 딱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저는 이 제품을 추천드릴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래요. 게다가 얘는 이런 임팩트 릴처럼 힘 조절이 좀 어려운 제품도 아니고요, 액세서리도 좀 다양하게 꽂을 수 있게 앞부분을 돌려가지고 여기 원하는 공구를 넣고 이렇게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키레스 척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꽂아 사용할 수 있는 공구들은 이런 것보다 훨씬 다양한 걸 꽂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십자나 일자 드라이버는 물론이고 육각 렌치나 소켓 렌치, 그리고 이런 구멍 뚫는 각종 공구까지 다 꽂아서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스마트 클러치라는 기술이 적용되었는데 이게 없는 제품은 초보자가 쓰면 나사를 좀 망가뜨릴 수도 있고 손목에도 안 좋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작업 중 버튼을 누르고 있어도 알아서 작업이 이렇게 딱 끊기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쉽고 안전한 것도 장점이에요. 구성품은 여기 있는 가방이랑 이 본체,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마지막으로 이 십자와 일자를 같이 쓸 수 있는 이 비트까지 다 포함해서 가격은 5만 원대, 환율에 따라서 한 6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게 제가 가져왔는데 진짜 가격 생각했을 때 구성품이나 이 성능 괜찮지 않나요? 전 이제 일반적인 작업할 때 다른 공구 안 쓰고요, 제가 하는 작업의 90% 이상은 이걸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공구를 소개해드린 김에 집집마다 하나씩 있으면 정말 좋은 공구가 여기 또 하나 있어가지고 같이 소개해드릴게요. 지지난 알리 영상에서 가장 먼저 재고가 소진되었던 줄자인데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순한 줄자가 아니고요. 앞에 있는 레이저 측정기를 이용해가지고 실시간으로 거리 측정이 가능한 굉장히 스마트한 줄자예요. 이 레이저의 정확도는요, 실제 전용 레이저 측정기랑 비교를 해도 거의 동급으로 나올 정도로 수치가 정확하고요. 이 줄자 자체도 오토스탑 기능도 되게 좋고 길이 자체도 되게 길고 작동도 부드러워서 지지난 영상에서 이거 못 사서 아쉬웠던 분들, 이런 실용적인 공구 같이 구입하고 싶은 분들한테 이것도 가격이 만원대 후반, 그러니까 2만원이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구입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이거 사무실에 하나, 집에 하나 두고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요즘 정말 핫한 빔 프로젝터인데요. 여태까지 가성비 빔 프로젝터 하면 사실상 좀 장난감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괜찮은 게 작년에 HY300이라고 이 삼성의 프리스타일하고 되게 비슷한 이 제품이 5만원대 정도에 나왔는데 그게 성능이 좀 말도 안 될 정도로 좋아서 진짜 많은 분들이 핫했고 리뷰도 많이 했고 만족스럽게 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HY300의 후속작이자 파생 모델을 이렇게 냈는데 그 HY300보다 성능이 훨씬 더 좋은데 가격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서 지금 가성비 빔 프로젝터 시장에서 가장 핫한 모델 두 개가 바로 여기 있는 두 개 모델입니다. 지금 이 빔 프로젝터를 천장에 투사를 하고 이렇게 게임패드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진짜 화질이 너무 선명하고 좋지 않나요? 근데 이게 가격이요, 얘는 6만원대, 얘는 8만원대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고요. 참고로 여기서 HY450은요 L018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서도 큰 화면을 만들 수 있는 일종의 단초점 제품인데요. 그럼 이게 얼마나 좋은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서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좀 인기가 있는 이 LG 빔 프로젝터랑 밝기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넓이가 한 1제곱미터 정도 되는 60인치의 화면 기준으로 밝기를 좀 측정을 해보니까 이 LG의 PH550이 낼 수 있는 최대 밝기는요, 이 60인치 기준으로 한 240안치 정도 나왔거든요. 참고로 이 제품은 제가 사용한 지 100시간 정도도 안 되긴 했는데 좀 오래됐으니까 밝기가 신제품에 비하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감안했을 때 L018이랑 여기는 HY450은요 60인치에서는 밝기가 각각 약 300안치와 600안치, 100인치대에서는 350안치와 700안치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좀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투사를 해보면 L018은 LG 제품이랑 밝기가 거의 비슷한데 HY450이 확실히 밝기는 밝고요. 이거는 어두운 데서 큰 화면으로 테스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게다가 최대 밝기에서 소음도 HY450이 훨씬 적었어요. 그럼 이제 두 제품 비교했을 때 얘가 압도적으로 좋은 거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이 L018이랑 HY450이 가장 다른 점은요, 얘는 이렇게 자체 스탠드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천장에 이렇게 투사를 할 때도 이대로 놓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큰 장점이고, 얘는 각도 조절하려면 이런 노트북 거치대 같은 게 있어야 각도를 좀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각도 조절 외에도요, 포커스가 얼마나 잘 맞는지도 L018이 훨씬 더 잘 맞습니다. 둘 다 수평으로 놓고 사용하면 포커스가 전체적으로 잘 맞는데요, 이렇게 기울여서 사용을 하면 이 HY450은 가운데 포커스를 맞추면 모서리 부분의 포커스가 조금 나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L018은 그런 게 굉장히 작고요. 오토포커스랑 오토 키스톤까지 지원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게 6만원대 빔 프로젝터라니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기능이 좋아서 지금 이 두 제품 중에서 가장 핫한 제품은 여기 있는 L018입니다. 천장에다 투사를 하거나 설치 환경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막 조절해가면서 사용할 거라면 이 L018을, 그리고 사용 공간이 딱 정해져 있고 프로젝터랑 벽 사이 거리가 좀 가깝고 각도를 틀어서 사용하게 되면 포커스 영역이 좀 좁으니까 프로젝터를 기울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인데 좀 더 밝고 선명하고 큰 화면을 원하시면 여기는 HY450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면은 빔 프로젝터에 입문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아니 최고의 제품이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좀 전에 가성비 빔 프로젝터를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좀 더 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는 영상 재생기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AR 글라스로 유명한 엑스리얼에서 만든 신제품 엑스리얼 1입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엑스리얼 AR 글라스는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노트북이나 아니면 UMPC나 닌텐도 같은 데 연결하면 이런 AR 글라스에서 큰 화면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조그만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보는 것보다 굉장히 큰 화면으로 컨텐츠를 볼 수 있는, 그래서 게임이나 동영상 감상했을 때 진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침대에서 혹은 비행기 탔을 때 이걸로 영상 보고 나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기존의 엑스리얼 에어나 프로의 문제는요, 이런 별도 엑스리얼 빔에 연결을 하지 않으면 손떨림 보정이 따로 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제자리에 딱 앉아서 하거나 아니면 흔들림이 거의 없는 비행기 같은
같은 곳이 아니면 이동하면서 쓰기에는 화면이 흔들리는 게 굉장히 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스피커 음질이 안 좋아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쓰거나 유선 이어폰을 폰이나 태블릿에 연결해서 쓰는 게 아니면 굉장히 소리가 좀 거슬렸는데, 근데 이번에 나온 엑스리얼 1은요, 별도의 엑스리얼 빔 같은 데 이런 데 연결을 하지 않고도요, 손떨림 보정을 이 기기 내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폰이나 태블릿, UMPC 같은 데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자동으로 손떨림 보정이 적용되는 게 진짜 편합니다. 그래서 이걸 착용하고 영상을 보면 화면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얘는 모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고개를 옆으로 움직이게 되면 화면이 같이 움직이는 팔로잉 모드가 있고, 그리고 고개를 옆으로 돌렸을 때 화면은 원래 위치에 그대로 있는 고정 모드가 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팔로잉 모드를 사용했을 때 손떨림 보정이 안 되다 보니까 화면이 이렇게 고개를 움직이면 같이 떨렸어요. 근데 이번에 엑스리얼 1은요, 흔들림이 있을 때 이걸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약간 흔들면서 옆으로 쳐다봐도 화면이 굉장히 부드럽게 따라와가지고 이제 좀 흔들림이 있는 상황에서 쓰기에도 굉장히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들림이 있는 차에서도 이걸 써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서 차 몰고 장거리 여행 갈 때 엑스리얼 1 있으면 이제 진짜 즐거운 시간을 차에서 보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옆 사람한테 내가 뭐 하고 있는지 화면을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은근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엑스리얼 1은 이런 AR 글라스의 전 대혁명에 가까운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별도 빔 같은 거 연결하지 않아도 이런 보정 같은 게 다 지원된다는 게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엑스리얼 1이 또 특히 좋은 점은요, 다른 기기에 연결하지 않고도 그냥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들을 이용해서요, 화면 크기나 화면과 나 사이의 거리, 디스플레이 밝기나 사운드 값이라든 이런 모든 설정들을 얘를 착용했을 때 메뉴를 보면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아요. 근데 예전에 엑스리얼 에어 2 프로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화면 크기가 딱 정해져 있고 조절을 하는 게 안 돼서 좀 아쉬웠는데, 얘는 이런 게 조절이 다 되는 것도 너무 좋고, 엑스리얼 1은 여기에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음질이 예전 제품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화면 밝기도 이전의 모델보다 훨씬 더 밝아졌고요, 이 글라스의 농도도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한 데다가 시야각도 훨씬 넓어져서요, 얘는 제가 AR 글라스를 지금까지 한 6, 7종 정도 써봤는데 편의성, 실용성 측면에서 이만한 제품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기능이 좋은 좀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이 들어갔다 보니까 가격은 조금 센 편인데요, 만약 이 모델의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면 제가 이때까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엑스리얼 소개할 때는 에어 1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뒤에 나온 이 에어 2 모델이 알리랑 가격을 협상해서 굉장히 괜찮게 가져왔으니까 AR 글라스를 이번에 한번 체험해보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모델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이런 좋은 제품 써보고 싶은 분들은 이번에 구입하는 거 저 적극 추천드릴게요. 참고로 이 엑스리얼 시리즈는 스토어 코드를 입력을 하시고 적용한 다음에 제 코드를 넣어야 최대한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는 거는 참고하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제품인데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집에서 쓰기에 너무 좋은 가정용 청소기입니다. 전 여태까지 집이나 사무실에서 LG 코드 제로든 삼성 Z를 포함해가지고 정말 여러가지 청소기를 써봤는데요, 이 제품은요, 기능 측면에서 제가 써본 그 어떤 제품보다도 만족도가 높았고 가격도 10만 원도 안 되는 9만 원대 후반대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요, 이렇게 청소를 다 끝난 다음에 올려두면 자동으로 먼지통에 있는 먼지를 비워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먼지통 비워주는 기능들은 요즘 좀 흔히 있잖아요. 근데 얘가 다른 제품들이랑 다른 거는요, 사용 후에 청소기를 들었을 때 보면 먼지통이 닫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먼지통 자동 비움 있는 것들을 보면 꺼냈을 때 먼지통이 열려 있어가지고 닫아줘야 되고, 그거 안 하고 막 청소하다 보면 깜빡했다 하고 막 닫아줘야 되고, 이 너무 귀찮았는데 얘는 닫은 채로 나온다는 게 정말 너무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 먼지통 안에 있는 먼지도 좀 껴가지고 안 나오거나 불편한 경우도 많은데 얘는 또 이걸 눌러서 밑으로 빼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 우리가 먼지를 하나도 흡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는 정말 큰 장점인데, 그거 외에도 이 제품 사용하면서 진짜 좀 편리했던 건 뭐냐면요, 대부분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청소기들은요, 사용할 때는 봉 길이를 이렇게 늘려서 사용을 하고 사용이 끝나고 나면 이걸 이대로 거치하게 되면 잘 안 걸려요. 길이를 줄여서 거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제품을 항상 써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봉 길이를 애초부터 사람 신체에 약간 최적화된 상태로 이렇게 걸 수 있게 그렇게 만들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제품이 바로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냥 봉 길이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걸면 돼요. 다만 여기서 이게 조금 단점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요, 애초에 얘는 봉 길이가 조절이 되는 제품은 아닙니다. 그냥 딱 이 길이로 정해져 있는 제품이에요. 그럼 이제 이 봉 길이가 개인 쓰기에 좀 불편했냐? 저희가 좀 써보니까 이 기본 봉 길이가 충분히 길어서 불편하진 않았는데,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는 사람 키에 따라서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약간 이 제품의 컨셉이 먼지통 닫는 게 됐든 봉 길이 조절이 됐든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막 쓰고 그냥 다 올려놓고 그냥 다음에 쓸 때도 그냥 꺼내가지고 막 쓰고, 이런 식으로 편의성에 최대한 초점을 맞춘 제품이라 이런 특징이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편의성 말고도요, 얘가 좀 생각을
생각을 많이 한 거는 가끔 이런 제품 보면요, 청소기를 올려놓을 때마다 먼지통을 비워가지고 좀 시끄러울 때가 있는데 얘는 그거를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수동으로 비울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청소기를 거치할 때 이렇게 뒤로 돌려서 거치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바로 걸 수 있는 것도 편리하고요. 그리고 이 먼지통이랑 사이클론 콘 그리고 이 헤파 필터까지 모두 다 물세척이 가능하고 이 롤러 브러쉬도 물세척이 가능하다는 건 진짜 큰 장점입니다. 이게 원래는요 거의 한 20만 원대 정도에 팔리는 제품인데 제가 알리랑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가격 협상을 잘 해가지고 가격이 9만 원대 후반? 이 가격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그렇게 고르고 골라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물건이었는데요, 어때요? 나름 테마에 맞춰가지고 고르고 골랐는데 취향에 맞는 물건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인데요, 제가 직접 체험해보진 못했는데 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알리익스프레스는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물건을 주로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였는데 이제는 알리가 뭐 항공권부터 호텔 예약까지 취급해가지고 사업 영역을 점점 확장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여름 휴가가 껴있는 6월이라는 테마에 맞춰가지고 이런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던데, 진짜 예전에는 알리가 그 K벤유라고 한국 상품들 입점시킬 때도 저게 될까 싶었는데 되는 거 보고 좀 놀랬거든요. 도대체 어디까지 커지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래서 이번 6월 시즌에 맞춰가지고 여행 준비하실 분들도 뭐 이런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좋은 제품들을 많이 발굴하고 좋은 가격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테니까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이번 영상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영상 괜찮았고 아직 채널 구독 안 했으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